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뭔가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로 옮길 가능성이 꽤 있다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면 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규모 무역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작가님, 저희 1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예. 그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것이 있는지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의 파급 효과가 그래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의 수혜가 되는 종목하고요. 그쪽이 이제 생각보다 큰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상법 개정의 수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금융주가 있을 테고요. 금융주. 그다음에 M&A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그 분리과세 도입 논의가 이제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예정대로 이제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지주사들이 또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LS라든가 뭐 HD 현대라든가 이런 그룹들. 쪼개기 상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그룹의 지주사 주가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HD 현대는 엄청 올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횡재세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5천에 도전하면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증권사 수입이 또 늘어날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증권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뭔가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로 옮길 가능성이 꽤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방송을 보니까 이 남이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랜 B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부 갈아탔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면 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주도했던 조방원, 연말까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원자력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이 상장하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확 바람이 지금 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 바람이 막 불었을 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당시만큼 인터넷 바람만큼 거세지는 않지만 그 느낌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서학개미,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보다 서클을 더 많이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서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서클은 제가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운데 뭐 리플이 이 서클을 인수하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인수해서 상장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클을 갖다가 이제 그 리플이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저기 코인베이스가 인수하고 서로 막 인수하려고 막 경쟁 중이다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베이스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리플은 확실히 오퍼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서클 쪽에서 이렇게 디클라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서클은 저는 상장한 첫날 샀어요. 기다리다가. 근데 요걸 사려고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날에 이게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시장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어서 제가 진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2시 반이나 1시쯤 뭐 하여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깼더니 그때 막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매수를 이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클은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있게 들어가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니까. 근데 이제 서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다들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남이사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고 또 그때 다른 사람도 기억은 못할 겁니다만 사실 제가 3년 전에 웅달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거든요. 갖고 이제 그 책을 갖고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웅달 책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는 뭐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없던 그쵸. 시절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원래 용도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중간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는 그냥 현금을 넣어서 사면 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사실 못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원래 이제 현금을 넣어서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그런 용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했습니다. 변하면서 이제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오태민 교수님이 그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먹기 좋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CBDC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 도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를 원래 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은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몇 년 전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이거든요. 네. 3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 그렇게 써놨죠.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사용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그때 이미 책에 써놨죠. 그래갖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은 CBDC가 필요 없고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활성화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미국은 CBDC가 필요 없다. 이거를 사실상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이제 추진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상원을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를 했는데 사실 5월 초에 이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부결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 법안이 이렇게 충돌한다 이거죠. 공정성 면에서.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부결이 되니까 이 스콧 베센 재무장관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달러의 지배력과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날려먹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 장관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왜 3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느냐. 그것도 이제 제가 이것도 그걸가 이런 건데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이것도 책에다 써놨거든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건데 그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확실히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사용되는 이 종이 달러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달러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냐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은행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달러 힘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러 패권에 있어서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이제 뭐 이건 아시는 내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이제 국채를 뭐 사야 되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이제 CBDC를 발행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화감독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달러와 1대1로 패그가 돼서 발행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통화감독청에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17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절반이 은행 통장이 없고, 동남아 인구도 40%가 은행하고는 관계 없다 그럽니다. 은행 통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종이 달러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제 대개는 핸드폰이 은행 역할을 하는데, 핸드폰으로 돈을 받고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걸 설명을 하면,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걸 사용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메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왓츠앱, 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왓츠앱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사용하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더욱 확대되고 저변이 강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주장은 최근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 주지사가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참신한 아이디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국채를 매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이제 준비금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테더인데요. 이제 테더 경우는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36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총 자산 규모는 1,49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56억 달러의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USDT 테더를 발행한 거를 전부 달러로 다 100% 환불을 해줘도 56억 달러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회사가 한 거죠. 은행은 10분의 1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은행은 10분의 1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막 예금 뱅크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테더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의해서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금 구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자산의 그 82.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테더의 자산이 1,493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것의 82.35%면 1,229억 달러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돈으로 170조 원. 그러니까 이 테더가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이라는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시가총액 2등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USDC. 이거는 미국 국채 비중이 더 높아서 88%가 미국 사실상 국채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562.8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총 자산은 563.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7천만 달러가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한 USDC를 전부 다 한 달러로 환불해 주고도 7천 달러가 남으니까, 역시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장 점유율입니다. USDT가 테더가 61%, 그리고 이제 USDT 코인이 이제 2등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금년 5월 현재 2,46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 차터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2028년이 되면 1조 7,5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년 만에 7배 증가할 것으로, 어마무시한 증가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서 단순 딱 평균을 해보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신규 수요가 연간 5천억 달러씩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게 정부에서 단기 국채 발행량을 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전부 다 사들이고도 남아요. 네, 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테더가 작년에 330억 달러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요 작년에 330억 달러 사들인 것만으로도 해외 수요의 글로벌 2등이에요. 근데 330억 달러를 사들였는데 글로벌 2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또 이거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요.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테더로 달라는 건데 뭐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는 거죠. 이제 첫째,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요걸 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데 지인한테 부탁하면 또 띄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또 이제 분실되거나 도둑맞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또 기다려서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항상 본인 휴대폰에 돈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수수료도 없고 또 한 스테이블 코인은 1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2024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65만 명인데 이 중에서 40만 명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한다릅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또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돈 받는 것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받는 게 훨씬 편하죠. 본인 입장에서도 본국으로 송금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좀 넓혀진 상태고요. 이런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뭐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송금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이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보면 뭐 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이렇게 달러 한번 보내면 한 번에 한 1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송금은 3, 4일씩 걸리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보내면 곧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또 유학생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그 유학생 자녀한테 돈을 보낼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상인들도 요즘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카드 내야 되면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부가세도 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요. 소규모 무역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데는 안 하겠지만 조그만 데들. 그래서 이제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이제 확산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은행이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느냐. 이제 우려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은행 사이에서도 약간의 위기감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은행 예금 통장 역할을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이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이제 은행 달러 예금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은행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은행 영업에 타격이 오게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또 로비를 한 거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섹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 결제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아마 보셨을 건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카드인 홍콩계 리도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그래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제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간다. 테더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비자 카드 일종이기 때문에 비자 가맹점이면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기자가 글을 쓴 걸 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식사를 하고서 결제를 했더니 자기 지갑에서 99 테더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2등 스테이블 코인 기업인 서클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도 이렇게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클 3년 내로 7배 정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라고 스탠다드 차트에서 보셨는데 그러면은 서클 주가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지금보다 뭐 5배, 6배, 7배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선반영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31달러인가 아마 상장을 했는데 200달러가 넘어가는 건 이제 밸류를 이렇게 당겨온 거죠. 그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7배 성장한다고 해서 꼭 7배가 가느냐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후에 또 더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총 발행량이 2,500억 달러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스콧 베센스 장관이 2조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발행되는 건 이건 절대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배 정도는 발행량이 일단은 몇 년 안에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을
스코 패센저 한 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더가 이제 61%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테더는 사실상 이제 꼭 중국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계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클을 사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클의 앞으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클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적정 주가를 막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익이 얼마고 뭐 PER이 얼마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런 뭐 PER이라든가 EBITDA 가지고 이게 서클의 주가를 평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너무 계산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로 가는 건가요? 내러티브 성장성을 반영하는 성장성으로. 거죠.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초창기에 PER이 170배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클을 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라고 하시니까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그 영자 신문을 봤는데 비즈니스 무슨 데일리 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점으로부터 한 20% 정도 조정 받으면 한번 사는 건 어떠냐 이제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은 있습니다.